우리는 앞 시간에 법정 용도 지구를 공부했습니다. 법정 용도 지구를 공부했죠. 네. 자, 이번 시간은 이거 공부할 거예요. 네, 아까 이렇게 공부했구나. 시도지사들은 각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법정 용도지구 외에 신설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얘기죠. 우리 부산광역시장 또 서울특별시장 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경남도지사 다 포함되어 있잖아. 우리 부산시장은 부산시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법정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하여서 고시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부산시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은 국토교육부가 그 시행령에 없는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이 이렇게 결정고시 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용을 보지 뭐. 근데 용도지구를 신설하면은 신설 용도지구 명칭이 있어야 되겠죠. 이름. 아이를 낳으면은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도지구를 신설했으면 이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용도지구 뭐. 취락지구 뭐 이렇게 기락지구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명칭. 그 다음에 그 용도지구를 왜 지정했는지 지정 목적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은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건축을 제한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과 신설 용도지구 지정 목적과 그 신설 용도지구에서 어떤 건축을 제한할 것인지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조례로 신설 용도지구 명칭과 지정 목적과 그 신설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정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교재 같이 봅니다.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입니다. 자, 108페이지 중간에 봐요. 박스 밑에 양괄호 2번 시도,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 이게 뭐죠? 신설 용도지구라고. 그래서 제목대에다가 크게 가로 열고 신설 용도지구 적어놓고 가로 닫고. 금방 설명한 내용 쭉 읽어드립니다.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읽어만 드리면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미칠 것이고 누구죠? 결정권자. 신설 용도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다음 줄 것이십시오.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 이게 신설 요건이죠. 신설 요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 다음 기준에 따라서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동그라미 하고요. 조례로 자 신설 용도지 명칭 밑줄 쭉 지정 목적 밑줄 쭉 건축 그 밖의 행위 금지 및 제한 밑줄 쭉. 그러니까 신설 용도지 명칭이나 지정 목적이나 행위 제한과 건축 제한은 전부 뭐를 정합니까?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여 법정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밑에 신설 기준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그래서 1, 2, 3번 앞으로 묶어서 신설 기준이 됩니다. 앞에다가 신설 기준. 그 신설 기준 1번, 2번 읽으시면 돼요. 읽어보면 되고 3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시작하지 뭐. 당의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 동그라미 완화하는 내용의 용도지구를 신설하여서는 안 된다. 해당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다. 이거 설명 잠깐 하지 뭐. 자, 봐줄까요? 자, 용도지구를 신설하되 이런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했잖아. 자, 여기가 여러분 부산이에요. 부산이고 부산은 용도지기 녹지지기 주상공도. 여기는 부산시 외곽의 녹지지기입니다. 용도지기 뭐죠? 녹지지기라고. 용도지기 녹지지기고 동시에 이제 그 위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있었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빗금진 부분의 용도지역은 뭐죠? 녹지지역. 용도구역은 뭐죠?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라는 얘기지. 두 가지로 묶여 있는 거야. 녹지지로 한번 묶어두고 그 위에다가 그린벨트를 또 묶어둔 거지.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이렇게 했죠. 우리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부산에다가 법정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잖아. 신설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신설되는 용도지구가 해당 용도지역 뭐죠? 녹지지역이잖아. 용도구역은 뭐죠? 개발
제한구역이잖아. 이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런 신설 규정이 없으면 부산시장 지방자치선거하면은 시장 선거하면은 선거지를 다가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시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산시 외곽의 녹지지역과 그린벨트 위에다 곳곳에다가 용도지구를 신설해가지고 해당 녹지지역과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곳곳에 신설해버리면은 선거 몇 번 해버리면은 부산시 외곽의 녹지와 그린벨트는 남습니까? 훼손됩니까? 훼손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도지사들은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용도지구를 신설하되 그 신설 용도지구가 해당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같은 즉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안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신설규를 정하게 된 겁니다. 잘 정한 거 맞죠? 네. 다음 오른쪽으로 가요. 방제지구 의무 지정 규정 나와 있습니까? 방제지구 의무 지정 R. 이것도 작년에 신설됐단 말이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줄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줄 거고, 네. 지정 의무자입니다. 지정 의무자.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앞으로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다음에 해당한 지역, 아래에 해당한 지역이 박스 안에 2개가 있습니까? 1번, 2번이 지정 대상이 되는 거야. 박스 안에 1번, 2번 묻고요. 지정 대상. 1번 두 번째 줄 끝에 줄 것입니다.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줄 거예요.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러면은 지금 연안 침식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뭘 지정한 거야? 연안 침식 관리구역이 지정된 거야. 이런 동네. 그 다음에 2번 해봐요. 줄 것입시오. 동일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 줄 거면 되지.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사이에 몇 번 이상 발생했다고 2번 이상 발생한 지역. 이 지역에다가 전국 시도지사들은 방제지구,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라. 알겠는가?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거야.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입법이 많이 이루어졌죠. 네, 그러니까 방제, 안전, 재난 방지를 위한 제도들이 많이 신설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4번 이럽니다. 도시군계획조례안 용도지구의 세분입니다. 도시군계획조례안 용도지구의 세분. 아까 이것도 설명 다 했죠. 앞으로 시도지사들은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시도조례로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조례로 세분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제목부터 보세요. 조례안 용도지구의 세분. 조례로 세분 지정하는 용도지구죠. 네, 시도지사 줄 거고요. 누구죠? 자, 지정관자.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 줄 거예요.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 밑에다가 세분 요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죠. 세분 요건.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해당 시도,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가 정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앞뒤로 가라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앞뒤로 가로. 밑줄을 딱 끄면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첫 번째 경간지구 경동그라미, 미간지구 미동그라미. 경간지구 미간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거나 왜 추가 세분이라고 했는지 알죠? 잠깐만.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세분이 됐죠. 경미야, 자, 수, 식, 겨. 자연, 경관지구, 수빈,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미안해, 중역, 일, 맡겨서.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이렇게 세분해. 이건 뭐로 세분했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세분했단 말이야. 이렇게,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대통령령으로 한 번 세분됐는데, 부산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것을 부산시 조례로 다시 추가로 한 번 더 세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연경관지구를 1종 자연경관지구, 2종 자연경관지구 이렇게 세분할 수 있는 거야. 부산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각 시도지사들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그 밑에 줄에 봐봐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줄 것이고 동그라미.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방화지구하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세분해서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러니까 세분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이것을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를 세분했으니까 추가 세분입니까? 처음 세분입니까? 처음. 그냥 세분이라고 적은 거야. 추가를 안 적었다 이 말이야. 처음 세분이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지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할 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추가 세분되거나 세분 지정, 조례로 추가 세분하거나 세분 지정 가능한 용도지구가 3개가 있죠? 어떻게 오죠? 경미, 특. 경미, 특. 경미는 특이하다. 그렇게 오죠. 경미는 특이하다. 왜 특이하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남친이나 만났습니까? 남친이나 만났으니까 특이하지. 경미는 특이하다. 지금 경미가 어디에 있죠? 네, 집에 있습니다. 오늘은 밖에 못 나갔을 거야. 집에 있을 거야. 내가 차를 가져와 버렸거든. 자,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111페이지 용도지구 지정 효과. 용도지구안의 행위 제한입니다. 용도지구안의 행위 제한. 발표할까요? 발표하고. 자,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 제한. 일단은 좀 제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완전 봄이야, 그죠? 이제 뭐. 아마 다음 한 2주 있으면 에어컨 틀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요즘에는 봄과 가을이 너무 짧아가지고 에어컨 끄면은 조금 있으면 히터 틀어야 된다니까. 한 2, 3주 지나면은 진짜 추워가지고 히터 끄고 나고 한 2, 3주 지나면은 에어컨 틀어야 되고 그렇다니까. 네. 저도 완전 그냥 봄으로 바꿔버렸어. 밑에도 이제 겨울 바지는 다 넣어버렸어. 넣어버리고 춘추고로 딱 바꿔입고 이제 너무 가볍고 좋네. 겨울에 그 어떻게 두꺼운 거 입고 있었는지. 그래서 또 춥잖아. 그죠? 네. 뭐 한다 그랬지? 용도지구 안의 행위 제한. 용도지구 안의 행위 제한. 여러분, 지난주 우리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 배웠죠? 21개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은 무엇을 정하죠? 네? 안녕히 계세요. 가버릴 거예요. 21개 용도지역 안의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지. 대통령령, 이 법 시행령. 단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법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상계법. 그죠? 농림지역중 농업지정지역은 농지법. 농림지역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중 초지는 그래, 생각나잖아요. 자, 오늘은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여러분, 여기에 어떤 용도지구 지정됐어. 무슨 용도지구 지정됐다고. 지정되면은, 이 용도지구 안의 건축제한,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은 뭐를 정하느냐면은, 행위 제한할 때 행위는 개발행위 제한이라고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뭐죠? 건축. 그러니까 행위 제한은 뭐죠? 건축 제한.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무엇을 정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적어버려요. 저 위에 제목에 111페이지 제일 위에 용도지구 안의 행위 제한 뒤에다가 바로 적으세요. 용도지구 안의 행위 제한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정합니까? 조례, 도시군계획 조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함,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함. 외워놔야 됩니다. 일단 큰 것을 구별해야 되니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 오늘 용도지구별 행위 제한은 조례로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여러분 동네에 어떤 용도지구 지정되잖아. 그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 어떤 용도, 어떤 종류,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는 부산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함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용도지구별 건축제는 조례를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조례가 아니고 특례로서 개별법 등에 의해서 건축제한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야. 개별 법률이나 뭐 지구단위 계획 등에 의해서 건축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은 조례로 정함이 원칙. 예외적으로 개별법 등에 의해서 건축제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개별법에 의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게 한 5개 되거든. 이건 꼭 외워야 돼요. 여기서 나온다고 시험이. 그래서 지금부터 그 5개를 제가 찾아서 교재 밑줄을 긋고 체킹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로 옵니다. 교재 오셔가지고 111페이지는 전부 조례구나 체크할 거 없고 책자를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112페이지 와요. 자,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 왼쪽 상단에 봅니다. 왼쪽 상단에 고도지관에서의 건축 제한 찾으셨습니까? 고도지관의 건축 제한 발표를 하시고요. 발표해야 돼요. 지금부터 밑줄을 긋도록 합니다. 고도지관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앞뒤로 가로합니다. 계속 줄 긋습니다. 자, 고도지관에서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외울 때 고도지관에서 건축 제한은 조례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함. 그렇게 우린다. 이걸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아까 이렇게 했잖아. 고도지구는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가 있다. 최고 고도지구와 그리고 최저 고도지구가 있다. 그렇게 했잖아.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아까 최고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최고 한도를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최고 고도지구에서 최고 한도가 만약에 20층이다. 라고 결정 고시해버리면 그 최고 한도 20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됐잖아. 이때 최고 고도지구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무엇으로 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최고 한도를 결정하여 고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최고 고도지구는 용도지구니까 지정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서 고시해야 되죠. 그때 최고 한도를 결정해서 고시하는 거야. 알겠죠? 조례로 최고 한도를 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거나 그 최저 한도에 미달되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고도지관에서 건축 제한은 조례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혹은 최저 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런 이해를 못하면 자꾸 이제 글자 외우면 가만 사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응용해도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된다고. 다음 내려봐요. 오른쪽으로 와요. 113페이지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공항시설 보호지구를 찾으셨습니까? 발표를 하나 합니다. 자, 공항시설 보호지구 줄 것이십시오. 지금부터 공항시설 보호주관에서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항공법 앞뒤로 가로 밑에다가 원칙 적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공항시설 보호주관에서의 건축 제한은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항공법이라고는 개별법으로 규정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그럼 잠깐 봐봐. 여러분 진짜로 여기가 김해공항이야. 할주로 비행기가 슉 올라가시는지. 그치? 김해공항 주변 지금 진짜로 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공항시설 보호지로 묶여 있습니다. 공항시설 보호지구. 그럼 여러분 부산에서 사업하시니까 나중에 김해공항 주변 지역에 여러분도 땅을 상담할 수도 있네. 그럼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어 지금? 이 땅은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아닌 거야. 이 공항시설 보호지구에서 땅 사면은 어떤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지, 규모는 몇 층까지 가능한지, 건축에 허용된 종류는 어떤 건물이 있는지 등등을 조례로 정합니까? 항공법이라는 개별 법률을 정한다는 겁니까? 예외적으로 항공법이라는 개별법을 정한다면 항공법. 그러면은 공항시설 보호지구에서 토지 상담할 때는 컨설팅 준비를 무슨 법을 해야 됩니까? 항공법을 봐야 된다니까. 항공법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공항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다음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층수는 몇 층 이하로 해야 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는 건축할 수 없다. 막 적어놨단 말이야. 이거 프린트를 딱 뽑아서 저녁에 읽어봐야 되네, 이렇게. 읽어보고 이걸 서류봉투에 딱 넣고 내일 고객과 마주 앉아서 상담을 하라고 이 서류를 보고. 그래야지. 모르면은 준비하실 수 있어, 없어? 없고. 준비 안 되면은 고객이 물으면은 대답을 못 할 거니까. 가만히 눈도 못 마주쳐. 땅 팔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공항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자는
조례입니까? 항공법이라는 개별법입니까? 항공법이라는 개별법에 의한다라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7번 내려오십시오. 칠학주관에서의 건축 제한. 아까 칠학주는 두 개가 있었죠?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별표를 합니다. 집단 칠학주고 줄 것입니다. 집단 칠학주관에서 줄 것입시오. 집단 칠학주관에서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관한 특별조치법령 앞뒤로 가라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관한 특별조치법령으로 정합니다. 이걸 줄여서 개특법이라 그래. 줄여서 무슨 법? 개특법. 개특법. 그렇게 오시라고. 집단 칠학주관에서의 건축자는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관한 특별조치법. 됐습니까? 줄여서 뭐라고요? 개특법. 그렇게 오라고. 다음 2번 내려옵니다. 2번 출거죠. 자연 칠학주거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뒤에 078조 1항 되어 있습니까? 0 동그라미 0. 0 동그라미 합니다. 0. 0을 동그라미 하시고 적으십시오. 이게 뭐죠? 이 법 시행령이잖아. 찍어요. 이 법 시행령. 이 법 시행령이라고 적고 뒤에다가 이걸 뭐라고 하죠? 대통령령이라고 하잖아. 대통령령. 그래서 외울 때 자연 칠학조에서의 건축자는 078조 1항이라고 외우면 큰일 납니다. 시험 그렇게 안 나온다고. 뭐라고 외우면 되죠? 이 법 시행령이라고 외우든지 대통령령으로 외우는 게 좋아. 보통 대통령령으로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집단 칠학주는 개특법, 자연 칠학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자연 칠학주에서의 건축 상담할 때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알겠죠? 이 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가능 여부를 상담하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오세요. 114페이지 114 넘어옵니다. 114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개발진흥주관에서의 건축 제한 찾으셨습니까? 별표하십시오. 별표하시고요. 자, 개발진흥주관에서는 지금도 줄 것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줄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조금 건너뛰어서 제일 끝에 개발 계획 줄 거. 외울 때 개발진흥주관에서의 건축자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의함다. 그렇게 오는 거야. 개발진흥주관에서 건축자는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의합니다.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고개를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만약에 여기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됩니다. 다음 주에 배워야 돼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어. 여러분 동네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동네의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는지 확인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이 다음 주에 배웁니다. 지구 단위 계획. 다음 주에 배울 거야. 잘하면 오늘 진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다음 주에 갈 것 같아.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배우는데 이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은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그 일부 지역 단위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는 거야. 알겠죠?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 동네에 어떤 용도의 건축을 허용할 것이 계획이 되고 규모 등이 다 계획이 된다고. 그리고 아니면은 도시개발법상 개발 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상 개발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를 개발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동네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그 동네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이 수립될 거야. 그 두 가지 계획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신도시가 개발될 수도 있고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등에 의해서 신도시를 개발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서 허용하는 용도만 건축이 가능해요. 허용하는 규모, 허용하는 종류만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개발진흥지구에서 상담을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니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있어. 그러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셔서 이 계획에 의해서 어떤 용도, 어떤 종류, 어떤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건축 상담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지역별로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 내용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지역별로 다 상담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땅 참 힘든 거죠? 토지 상담이 그렇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인 중에서 10명 자격증을 배출하고 여러분 선배를 내보내면은 그 중에 토지 전문가는 10명 중에 1명도 잘 안 나와요. 1명도 못 한다고. 하고 싶어도 몰라서 공법적 지식이 모르면은 없으면은 땅을 할 수 없는 거죠, 뭐.
주택의 시대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전월 재매매 원룸 해서 그냥 작은, 그냥 밥 먹고 살고 뭐,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고 500, 600 버는 거지. 한 달에 5천만 원, 1억씩 벌고 이런 거는 주택으로는 이제 끝났어.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는 시대는. 마음속으로 5, 600도 괜찮은데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개발진흥주관에서의 건축자는 무엇입니까?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용도, 지구였습니다. 용도, 지구별 건축제한. 복습할까요? 앞에 보시죠. 정리합시다, 이제. 여러분, 용도, 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계획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잖아. 예외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게 5개 있었죠? 5개. 저를 보고 합니다. 지금도 고개를 숙이면 반칙입니다. 반칙. 지금도 고개 숙이면 반칙이에요, 반칙. 고개 숙이기 없기. 앞에 딱 보기.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은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조례가 아닌 개별 법률 등에 의해서 건축제한이 이루어지는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합니다.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군 관리구역, 공항시설 보증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항공법.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개특법.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금방 했는데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과 개발, 그렇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뭐죠? 조례. 수험 준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용도 지구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용도구역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용도구역 좋아하시죠? 자, 갑니다. 용도구역. 이제 도시공 관리구역 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전부 공부하게 되구나. 여러분 그제 116페이지를 펼쳐보십시오. 116페이지 펼쳐보시고 제4절 용도구역제로 나와 있습니까? 용도구역제로 펼쳐놓고 고개를 들면 됩니다. 지금부터 용도구역을 소개합니다. 교재에 있는 소개입니까? 없는 소개입니까? 없는 소개니까 교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칠판을 딱 보시면 되고요. 필기는 욕심내지 말고 자, 앞에 보십시오. 여기는 부산입니다. 자, 부산 수험 참 좋아. 바다가 있어가지고 서울 수업할 때는 꼭 인천으로 데려가잖아. 인천입니다. 그렇게 딱 하잖아. 여기는 부산입니다. 바다가 있으니까. 부산은 용도지역이 뭐죠? 도시적. 도시적이 되지요. 도시적은 토지의 용도가 주상공록. 이만큼은 녹지지역이에요. 부산시 외곽, 도시 주변의 녹지지역입니다. 도시 주변의 녹지지역인데, 이 녹지지역이 부산시 외곽에 보이는 산지는 용도지역이 대부분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이 개발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잘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녹지지역 위에 동시에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로 묶어두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그린벨트 아니면 뭐라 그랬죠? 공원이라니까. 공원으로 묶어둔다고. 그러니까 도시 주변의 산지는 대부분이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 위에 동시에 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 아니면 공원으로 이중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사는 녹지지역이고 공원과 그린벨트를 묶여 있다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개발되지 않고 온전하게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린벨트의 정식 명칭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고 해야 되는데 뭐죠? 그럼요. 개발 제한구역 처음 하신 분은 자꾸 마음속으로 따라해야 돼요. 개발 익숙해야 되니까. 이때 공원이 뭐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아, 잘하시네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일부는 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도시, 자연, 공원. 처음엔 자꾸 반복해야 된다니까. 개발자연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또 보시라고. 여기는 묶였어, 안 묶였어? 이쪽에는 안 묶이면 그대로 있습니까? 시가지가 개발됩니까? 시가지가 개발되는 게 시가화잖아. 시가화가 진행된다고. 시가화, 도시개발 과정은 안으로 들어갑니까? 밖으로 외곽입니까? 외곽으로 자꾸 개발이 번져나가잖아, 이렇게. 근데 도시적이죠. 주변적이죠. 도시적과 주변적에서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진행된다고. 무질서하게 도시가 개발된다고. 이것은 무계획적 난개발 맞습니까? 무계획적 난개발은 그냥 둬야 됩니까? 방지해야 됩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무질서한 시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화 조정
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부산은 공유수면이 있죠. 다 바다잖아. 이제 바다인데 그 부산의 바다 공유수면 중에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하고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구역이 지정됩니다. 이를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는 행정계획에서 새로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4개였다. 작년까지. 2014년도까지 4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원보호구역과 시가보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4개가 있다가 금년 2015년 1월 6일 날짜로 하나가 신설돼서 우리는 알고 있다. 이미 소개가 됐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신설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한 해라도 빨리 합격한 게 제일 좋아요. 자꾸 공법책은 두꺼워집니다. 1000페이지 도달했죠? 이제 내년쯤 1010몇 페이지까지 나갑니다. 이제 자꾸 분량이 늘어나니까 빨리 해치워야 됩니다. 네,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 그러니까 이거 공인중개사 수험 준비하려면 1년에 한 200 듭니다. 200에서 한 300 들어야 되고, 특강 들어야지, 책 사야지, 기본 수업에 있는 줄 아는데, 요약지 사야 되지, 문제집 사야 되지, 별거 다 사야 됩니다. 수강료만 있는 줄 아는데, 독서실 빌려야지, 또 밥 사 먹어야지, 가끔 한잔 해야지. 그러니까, 한 2, 300 든다니까요. 2, 300. 진짜. 그러니까, 하나도 빨리 해, 그냥. 내년 또 2, 300 들어서 또 1년 동안 쉴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또 2, 300 들어서 괜찮아요. 할만해요. 재밌는데, 시험에 덜 부담을 주는 거야. 그것도 피곤하잖아. 부담 느끼는 것도. 그러니까, 잠깐이면 괜찮아. 1년, 2년 정도 즐기면 될 것 같아. 그렇대요. 학교에서 다 나가서 내년 돈 많이 버세요. 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설됐죠. 조금 더 소개하고, 용도구역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이제. 결론, 용도구역이 무엇일까부터 이야기할 텐데, 여기 봐요. 앞시간에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었죠. 우리 앞시간에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즉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완화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한 게 뭐죠? 용도지구였잖아. 그 용도구역은 뭐냐면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있었어요. 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용도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쉽게 할게. 여러분,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을 강화, 완화할 목적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용도지구였고, 용도구역이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그 위에 또 뭐가 있죠? 용도지구가 있었어. 지역지구 안의 건축제를 강화하고 완화할 목적으로 만든 게 뭐죠? 이게 용도구역이 좀 외우더라고. 다음 주에 용도지구가 뭐죠? 간단히 이야기하라고. 네,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를 강화 완화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뒤에 왜는 붙이지 말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뭐죠?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역지구 안의 건축제를 강화하고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그 용도지역과 기존에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 달성의 임무를 띠고 용도구역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지구 구역은 3형제라니까. 형제는 엄마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형제는 엄마와 같아. 보통 같죠? 누가 나왔어? 누가?
엄마가 누구죠? 도시군관리계획이잖아. 맞잖아. 그죠?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토지외지, 지역, 시구, 구역을 지정하는 엄마의 엄마. 첫째가 누구였어, 아까? 지역이 첫째라니까, 첫째고.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난 거죠? 지구가 태어난 거고. 누가 태어난 거죠? 구역이 태어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용도 지역 첫째가 완벽했다면 둘째가 태어날 필요가 없었죠. 아까 주거지역이 태어났는데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토지 안에서는 공장 건축을 막아낼 수 있잖아. 상가 건축을 제한할 수는 있잖아. 근데 재해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는 있어, 없어? 없으니까 누가 태어난 겁니까? 지구가 태어났지. 그러니까 이 첫째하고 둘째가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 달성의 임무를 띠고 누가 태어난 겁니까? 용도구역이 태어난 거야. 됐죠? 네. 삼형제. 첫째가 지역, 둘째가 지구, 셋째가 구역. 그렇게 태어났다고. 자, 여러분 교재 봅니다. 제일 위에 봅니다. 용도구역의 의의. 용도구역이란 읽어드릴게요.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 동그라미 제한을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까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할 목적으로 용도 지구를 만들게 됩니다. 용도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 중에서 이제 거기 한번 들어봐요. 2015년도에 수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뭐죠? 신설된 거. 입지규제 최소 이게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이게 높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뭐가 많이 나왔느냐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은 진짜 내용이 없다니까. 각각 단독으로 한 문제를 낼 수가 없어, 거의. 그래서 이 간단한 것들은 누가 지정하는지, 지정권자하고, 그 다음에 지정 목적이 중요, 목적이. 그리고 행위 제한 세 가지만 하면 된다고, 세 가지. 자, 여러분 교재 간단하게 체킹해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부터 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줄 거예요. 밑에다가 지정권자 손 떼시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줄 것입니다. 도시의 물류산 확산 방지,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도시의 물류산 확산 방지. 그 뒤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줄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동그라미 2번. 그 뒤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줄 것고 동그라미 3번. 도시의 물류선 확산 방지,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그리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세 개죠. 이 세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다음 줄 것입니다.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줄 것이고 동그라미 4번. 몇 개죠? 4개. 이 4개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 목적이 됩니다. 지정 목적. 이 4개 외워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시험 나오면 참 어려워요. 대충 읽어보고 시험 치면 답 찾을 게 없어. 확실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 4가지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정과 변경은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자치단체장에게 맡겨 안 맡겨? 안 맡겨요. 선거철 되면 다 풀어버리게 중앙정부가 딱 쥐고 있다고. 그래서 그 지정권을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 내려옵니다. 2번 특별규정에서 동그라미 2번 내려와요. 줄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시의 행위제한 줄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과 저 뒤에 관리 행위제한 동그라미 관리 동그라미. 개발제한구역 안시의 행위제한이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정합니까? 따로 법률을 정합니까? 따로 법률을 정한다. 따로 법률을 정한다. 밑줄 것이고. 따로 법률을 정한다. 밑줄 것이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개특법이라고. 그때 따로 정한 법이 무슨 법이죠? 개특법이라니까. 개특법은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 아까 한번 보신 적 있죠? 네, 정식 명칭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듣기만 들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험은 한 21글자가 됩니다. 줄여서 그냥 뭐라고 합니까? 개특법. 이런 거는 개특법을 알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앞으로 부산의 그린벨트에서 토지 상담을 할 거야. 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토지 상담할 때는 무슨 법을 보셔야 됩니까? 개특법을 봐야 된다니까. 이 법을 보면은 그린벨트 안에서 금지 행위가 규정되어 있어요. 금지 행위가.
쭉 나열되어 있다고. 그린벨트에서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쭉 이거 보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면 돼요. 놀라운 것은요. 전부 금지행위인데 금지행위 중에서 일부는 허가사항이 있다니까. 허가사항. 그러니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비밀인데 신고사항도 있다. 신고만 하고도 할 수 있는 개발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그린벨트에서 일체 개발이 금지되는 걸 알고 있잖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대상도 있고 신고로 가능한 행위도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 국토개법입니까? 개특법입니까? 개특법. 그래서 이 내용을 시험 내는 게 아니고 무슨 법으로 정하는지를 물어봐요. 시험은. 그러니까 개특법을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자구의 지정권자, 국장, 지정목적 4개 있었죠? 지정목적 4개. 그리고 행비자는 개특법의 어함. 그렇게 딱 외우더라고. 그리고 그 개발자구의 지정목적 4가지를 봐요. 아까 밑줄 꺼주고 외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외우는 거야. 항상 현장입니다. 현장. 공법은 책 속에 있어야 됩니까? 현장 속에 있어야 됩니까? 현장 속에서. 현장을 알아야 진짜 아는 거야. 실물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현장 보세요. 여기가 녹지지역이었죠.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위에 동시에 뭐가 지정되어 있죠? 그린벨트 지정되어 있죠. 이 그린벨트를 지정한 목적이 첫 번째가 봐요. 그린벨트가 뭐냐면은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럼 여기서는 건축 내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이다 이 말이거든. 건축 내 건축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되니까 이 개발 행위가 제한되니까 이 그린벨트는 이쪽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건축 내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지정된 거야. 첫 번째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은 건축 내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니까 개발을 제한하니까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은 훼손됩니까? 보존됩니까? 건축 내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해서 두 번째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했다는 얘기야.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즉 이 도시민들에게 주변에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겠다는 거야. 장산의 녹지가 푸르르기 때문에 해운대 신도시의 신도시는 건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나무 다 잘라버릴까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세 번째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건축 내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줄 목적으로 개발 정책이 지정됩니다. 마지막이 뭐더라?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거든. 잠깐만. 지금 부산이죠. 서울로 가면 이 서울입니다. 이제 서울 주변의 산은요.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몇 킬로죠? 40킬로 정도. 서울 경계에서 한 40킬로밖에 안 된다. 진짜 가깝다니까. 여기 북한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뜨잖아. 2, 3분이면 서울 상공에서 폭탄을 터뜨린다니까. 자다가 2, 3분에 코 10분만 울면 죽을 수도 있다니까.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그래, 정말로. 2, 3분이면 도착한다니까. 늦어도 4분이 와서 폭탄 터뜨린다니까.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 되니까. 진짜 수도권 인천하고 서울 북쪽의 산속에는 레이더 기지 다 있어가지고 비행기 뜨는 거 다 체크합니다. 한 대 한 대 뜨는 거 다 체킹해요. 어느 정도 하느냐면은, 여기서 비행기가 딱 한 대 찌는 북한에서 전투기 한 개 딱 뜨잖아. 한 개 딱 뜨면은 레이더를 딱 보죠. 우리도 바로 공군기지에서 하나 뜹니다. 딱 한 대 떠요. 딱 같이 상공에 떠가지고 여기서 내려오면은 우리는 올라가고요. 돌아가면은 우리도 돌아옵니다. 착륙하면 착륙하고. 그러니까 북한 상공에 30대가 되면 우리도 상공에 30대를 띄워요.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다고. 그럼 레이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쏘면은 맞아야 됩니까? 우리도 쏘야 됩니까? 쏘야지. 레이더, 미사일 기지 다 있다고. 그럼 산속에 이거 있는데,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 있는데, 이런 것은 국방부 장관이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요청한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 필요하죠? 이런 것까지 개발해서 훼손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 필요할 때도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은 지금까지는 경제적 목적, 경제 목적이면 군사입니까? 군사 목적으로 지정 가능한 용도구역이었다고.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은 군사적 목적이니까. 네 가지 이해가 됐습니까?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 필요하다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 네 가지 목적을 일부러 설명한 거야. 그냥 글자만 외우면 힘드니까. 항상 가장 이해하는 게 좋은 암기 방법이거든. 가장 좋은 암기는 뭐죠? 이해하여서 기억되는 겁니다.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은 암기하려면 뭐죠? 글자를 외우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혼자 글자만 외우면 성적이 안 나와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설명 딱 듣고 이해된 것을 복습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네. 다음, 여러분, 시가 맞추는 거는 잠시 뒤에 할 거야. 나머지는 해치워야 되겠다. 대충. 중요하지 않은 거. 책자를 넘겨봐요. 빨리 와가지고 해치워야 되니까 122페이지 와요. 122페이지 옵니다. 122페이지 오셔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찾으셨습니까? 네. 해양수산부 장관 줄 거죠. 지정권자. 뒤에 읽어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결정의 요청을 받아 다음 줄 거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줄 것입니다.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 밑줄 거 밑에 지정 목적.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 수명과 그 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로 결정합니다.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 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밑줄 것이고 밑에다가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손대시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 줄 것고 1번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1번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줄 것고 2번 저 뒤에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의 양원 산지개발 제한 줄 것입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의 양원 산지개발 제한 3번 지정 목적입니다. 3개.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보호 1번.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2번.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의 양원 산지개발 제한 3번. 이 3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2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봐요. 용도구역 중 이제 3가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체킹이 다 됐죠? 할 게 없어요. 뭐 위주로 해야 되죠? 입지규제 취소구역과 시가와 추정구역 중에서 하나라고 봐야 되거든. 이쪽이 더 유력하단 말이에요. 잠시 쉬었다가 입지규제 취소구역과 시가와 추정구역 다시 준비합니다.